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 신드롬으로 인해서 한국의 먹거리도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초코파이 양대 생산회사 롯데와 오리온이 인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과 해외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한국 드라마는 세계에서 히트하고 있는데 인도는 언제쯤 한국처럼 히트할까란 제목의 게시글과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의 문화를 전달받거나 전달할 때 가장 쉬우면서도 까다로운 것이 먹거리입니다. 이 먹거리가 그 나라에 전파되어 보편화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문화 전파가 성공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의 인기와 더불어 인도에서 엄청난 한류가 불고 있다고 정치클래스TV는 계속 방송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에서 한국 제과회사가 경쟁을 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먼저 전해드립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달고나, 생라면 등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전파하며 신드롬급 인기를 누리는 가운데 국내 제과업체 1, 2위인 롯데제과와 오리온은 초코파이로 인도에서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제과와 오리온은 인도에서 초코파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제과가 선점한 인도 초코파이 시장에 오리온이 가세한 양상입니다. 롯데제과는 인도 최대의 명절인 디왈리를 앞두고 주력 제품인 초코파이의 신규 광고 캠페인을 지난 1일부터 전개하고 있습니다. 디왈리는 인도의 최대 축제로 힌두 달력이 8번째 달 초승달이 뜨는 날을 중심으로 닷새 동안 집과 사원 등의 등불을 밝히고 감사의 기달을 올리는 행사이며 올해는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입니다. 이번 롯데 광고에는 남녀노소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 초코파이와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멈추고 싶은 즐거운 순간을 표현했습니다. 50여 개국의 해외 시장에서 롯데 초코파이는 2018년 900억 원, 2019년 1020억 원, 2020년 1130억 원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매년 두 자릿 숫자의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오리온의 초코파이 정은 국내에서는 롯데 초코파이보다 인지도가 높지만 인도에서는 후발주자에 해당합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인도에서 초코파이 사업을 본격화한 것은 올해부터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기준 초코파이는 해외 6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국가별 연 매출은 한국 975억 원, 중국 2151억 원, 베트남 898억 원, 러시아 766억 원 수준이라고 오리온 측은 밝혔습니다. 오리온은 최근 인도에서 다이렉트 투 컨슈머 전략으로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 온라인 스토어를 기반으로 미진출 도시를 포함해 인도 전역에 초코파이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 매체 라이브민트, 이코노믹 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리온은 홈페이지에 초코파이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채널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제과회사가 인도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한국의 초코파이가 인도의 대표적인 간식으로 자리잡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 토론 게시판 레딧에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최고의 흥행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넷플릭스 CEO의 말을 캡처해놓고 한국인들은 모두가 그들의 드라마 영화를 보게 만들고 있다. 발리우드는 언제쯤이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는데 이 게시글의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각본 시나리오에 신경쓰고 스타워즈에 의존하지 않는 콘텐츠를 개발할 때 그리고 재능을 바탕으로 배우를 캐스팅하고 다른 곳에 없던 유니크한 콘텐츠를 만들 때 그때쯤 발리우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고정관념을 만들어내는데 악명이 높지. 그리고 우리 미디어는 외부에 제대로 된 영화들은 홍보하지도 않고 그저 유명한 스타들이 나오는 마샬라 영화나 홍보하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고 만다. 발리우드는 인도에서도 입지를 잃고 있어. K영화, K드라마, K팝, 심지어 메이크업이나 스킨케어까지 한국은 모든 것을 완벽히 해내고 있어. 덧붙여서 휴대폰과 매운 라면까지도. 거기에 코로나 정책까지도. 자가격리 기간 동안 정부가 모든 환자들에게 보내주는 패키지 상품 봤어? 한국도 지난 2달 전부터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졌어. 아직도 많은 곳에서 락다운이 진행 중인데 난 개인적으로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해. 알아.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고 있잖아. 코로나가 처음 퍼져서 전 세계가 패닉 상태일 때 그들은 잘 컨트롤했어. 한국이 잘 해내는 것은 그들의 문화 때문인 것 같아.
한국 사람의 경쟁의식은 우리의 10배는 될걸.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든 하거든. 그래서 성형수술이 그렇게 흔하지. 맞아, 그것은 아직도 충격적인 한국 문화의 한 단면이지. 외모가 너무 중요해서 유럽 중심적인 미의 기준에 맞추려고 완전히 얼굴을 바꿔버리지. 단지 눈에 띄거나 직업을 얻기 위해서 말이지. 적어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다수는 아닌데 한국은 인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 맞아, 평범한 남자들도 1년에 7개의 뷰티 제품을 사용할걸. 근데 유전자도 좋긴 해. 남자들이 피부에 신경 쓰는 것은 정말 멋있고 좋은 거야. 하지만 성형 문화는 정말 심한 것 같아. 인도, 너희도 아직 미백크림 팔고 있잖아. 한국은 리얼리티 쇼도 정말 재밌어. 어떤 것들은 그냥 재미가 없지만 대체로 우리 것과 달리 쿨하고 재밌지. 모든 게 레벨이 다르거든. 난 그저 그들의 미의 기준, 보수적인 스타일, 고정관념이 마음에 안 들 뿐이고 그들의 엔터 산업은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해. 발리우드는 혁신을 원하지 않아. 단지 돈을 위한 영화 제작을 더 편하게 생각하지. 하지만 그렇게 떼돈을 버는 것도 마샬라 영화일 뿐이야. 원래 한번 화제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게 되고 점점 더 유명해지는 거야. 발리우드는 글로벌한 콘텐츠를 개발하려는 의지가 너무 부족해. 발리우드였다면 불필요한 로맨스나 시리즈물을 만들었을 거야. 오징어 게임은 대단한 드라마야. 한국 콘텐츠는 서양 시청자들을 타겟으로 특별히 제작되지. 근데 발리우드는 그 자체로 10억이 넘는 시청자가 있으니 관객을 확장시키는 데는 관심이 없겠지. 그건 아닌 듯. 한국 영화들은 그냥 잘 만들어진 거야. 굳이 서양 사람들을 타겟으로 설정할 필요도 없다고.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 그냥 한국 콘텐츠들이 서양에 잘 먹히도록 만들어진다는 거지. 특히 K-POP. 솔직히 말하면 난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흥분하는 게 이해가 안 돼. 괜찮은 드라마지만 훌륭한 정도까지는 아닌 듯. 우리는 언제쯤 재밌는 드라마를 다시 제작할 수 있을까? 오징어 게임 진짜 특별해. 꼭 봐야 하는 드라마야. 난 정말 재밌었어. 발리우드가 지금처럼 여자를 구하는 히어로물만 계속 만든다면 세계인의 주목을 받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시청자들이 질 낮은 드라마만 보고 재밌는 것들을 무시하는데 이건 누가 이상한 걸까? 질 낮은 드라마를 거부하면 발리우드도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잘나가는 스타들이 진부한 공식에 집착하는 대신 위험을 감수하고 색다른 컨텐츠를 만든다면 다른 창작자들도 영감을 받지 않을까? 아, 그런데 한국 드라마들 진짜 미쳤어. 스토리라인이 촘촘하고 연기도 잘해. 나는 한국 드라마를 몇 편 본 적이 있는데 드라마 자체는 그다지 특별하지 않아. 스토리도 발리우드 클리셰들과 비슷하지. 다만 감독이나 로케이션이 한국이 더 좋고 배우들의 외모가 더 출중할 뿐. 발리우드는 이 두 가지를 그만해야 해. 첫째, 모든 영화를 뮤지컬로 만들지 말 것. 둘째, 각본을 쓰고 디렉팅을 하고 영화를 제작할 때 장르를 정해서 그것만 지킬 것. 발리우드 영화는 죄다 뮤지컬, 액션, 스릴러, 로맨스가 다 합쳐져 있잖아. 모든 것이 다 강남 스타일부터 시작된 거야. 이제 K-POP, K-드라마 그리고 오스카를 휩쓸고 있는 한국 영화들까지 나타났지. 인도 바깥의 사람들은 스타의 인지도에 신경 쓰지 않아. 재밌는 스토리면 충분하지. 오징어 게임 만드는데 10년 이상 걸렸대. 이런 세계적인 칭찬과 관심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발리우드도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가치가 드러날 거야. 불행히도 발리우드 작가들은 게으르지만. 나도 오징어 게임 봤어. 1화만 보면 10화 다 볼 때까지 완전 빠져버릴걸. 발리우드는 생각이 없어. 아마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어도 로맨스를 집어넣어서 망쳐버릴걸. 한국 드라마들은 정말 훌륭해. 재미없는 걸 찾기 힘들 정도야. 발리우드는 할리우드 따라하는 것부터 그만둬야 해. 그러게 우리는 언제쯤 다시 괜찮은 드라마를 만들 수 있으려나. 재밌는 드라마가 몇 개 있긴 하지만 수백 개의 드라마 중 겨우 몇 개 좋은 건 중요한 게 아니지. 한국 영화들은 레벨이 달라. 우린 리메이크나 속편 좀 그만 만들고 퀄리티에 집중해야 돼. 발리우드는 한국 영화 훔쳐오느라 너무 바쁠 듯. 부탁인데 한국 영화를 발리우드에 비교하지 마. 한국은 할리우드와 경쟁하고 있다고. 어떤 작품들은 할리우드보다 훨씬 더 나을 때도 있어. 오징어 게임의 각본은 꽤나 혁신적이었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발리우드 영화라. 언제가 마지막이었더라?
오늘 다 봤는데 몇몇 장면은 예측 가능했지만 이런 드라마는 처음이었어. 나 그 노인 때문에 눈물 흘렸어. 넷플릭스 책임져.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그냥 처음에 인도의 한류가 유행한다는 소식에 발리우드가 존재해서 한류가 들어갈 틈이 있을까란 생각을 하며 반신반의로 인도 한류에 대한 방송을 했지만 요즘 인도의 한류는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듯 합니다. 처음에 K-팝, 그 다음에 K-드라마, 이젠 한류 먹거리까지. 중국이 한류를 맡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2위 인구를 보유한 인도의 시장이 열리고 있으니 미래로 보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인도 또한 문화적 자존심이 강한 나라이고 사회에 만연된 악습이 존재해서 반드시 한류의 영향은 또 다른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란 무수한 저항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 문화입니다. 한류의 긍정적인 선의의 힘이 반드시 인도에도 정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